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이야기는 바로 제품 제조 원가, 원가 회계 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제조의 가장 중요한 원가의 흐름은 바로 이런 흐름을 이해한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걸쳐서 앞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바로 기초 이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원가 회계를 처음 하시는 분의 경우는 바로 재무회계와 비교를 했을 때 재무회계는 철저히 상품을 사와서 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라는 내용이 중요하다면 원가 회계는 반드시 자기가 물건을 만드는 제품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품이냐 제품이냐 하는 이야기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바로 상품은 철저히 타인이 메이킹한 거다. 남이 만든 물건을 사다가 파는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우리가 상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러나 제품은 철저히 자기가 왜 되느냐, 메이킹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바로 제품이라고 불러준다. 그리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바로 남에게 사와서 물건을 판다 그러는 이야기가 되고, 한 번 더 복습 삼아 얘기해 본다면 바로 철저히 상품을 사왔을 때 우리는 옛날에 재무회계를 얘기할 때 상품 계정이 바로 상품 장사를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봤을 때 통벌손익계산서와 같은 개념이다. 왜? 상품을 팔고 사서 우리는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상품이 마치 하나의 작은 IS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부상 봤을 때 지난번 넘어온 게 얼마니? 기초재고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죠. 이번에 사온 게 얼마니? 총매입액에다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을 갖다 더하고 빼고 이러면 이럴 환출, 애누리, 할인 이런 거 해준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매출이 있다 이랬죠. 매출이 있는데 여기도 빼주고 왜 되느냐, 그럼 빼줘라 이런 얘기가 되고, 기말에 얼마 남았느냐 할 때 우리가 기말 재고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썼습니다. 그럼 기초 재고가 A가 되고 매입이 B가 돼서 판매 가능 상품은 A와 B를 더한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걸쳐서 얘기를 했죠. 그럼 예를 들어 기초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매입액이 1000이다. 그럼 실제로 내가 판매 가능한 상품은 얼마냐 물으면 1100원이 판매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팔기를 얼마 팔았느냐, 1200원을 팔았다. 그리고 창고에 얼마 남았느냐, 예를 들어 300이 남았다라고 가정하자 말이야. 그럼 이게 어디에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라. 1100에서 300을 빼니까 얼마냐? 800이란 말이야. 800짜리를 1200에 팔았으니까 400만큼 이익이 생겼다. 상매익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던 게 상품 계정이 되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A에다 B를 더하는 것은 판매 가능이고 C를 빼면 매출의 원가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원가와 D를 갖다 비교하면 상품 매매 이익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산정한 걸 배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핵심 이야기는 바로 기말 재고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쓰여지느냐에 했기 때문에 재무회계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기말 재고의 수량과 단가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바로 기말 재고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우리가 앞쪽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위고, 또 한번 여기에서는 바로 원가 회계와 대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원가 회계도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다 그러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어디에서도 재무회계에서도 바로 원가 회계에서도 계속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한 번 더 복습해 본다면 수량 때문에 그러는 이야기는 세 가지가 있죠. 실사법이다. 실제 조사하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실사법이고, 계속 기록법이다. 계속 기록법이다. 계속 기록을 장부에서 해가는 계속 기록법이 있고, 두 가지를 섞은 혼합법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웠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럼 이 단가를 결정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아는 개별법이다. 하나하나 낱개를 갖다 우리가 정하는 개별법이 있죠. 그 다음에 파이포다. 파이포라는 이야기를 했죠. 라이포다 했죠. 이동평균법이다. 총평균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배웠던 거 여러분들 전부 다 기억을 하게 되면 전체 모두 5가지.
이걸 갖다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기말의 재고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요 세 가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주며, 단지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바로 원가의 흐름 속에, 바로 제품을 만드는 원가의 흐름 속에는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흐름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기 쉽게끔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빵을 만든다라고 가정하는 걸 반드시 하나 케이스를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밀가루를 반죽해가 빵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야 되죠. 밀가루를 갖다 반죽하라. 밀가루가 나온단 말이야. 밀가루 이렇게 나오겠죠. 밀가루를 반죽해가 빵을 만드니까 밀가루 반죽이 있겠지. 밀가루 반죽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됐을 때 완성된 빵. 이게 이제 저희가 빵을 만든다면 3단계로 우리가 분리하면 이런 단계 흐름을, 프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프로 차트를 생각해 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밀가루의 흐름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주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밀가루 자체가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재료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료부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재료를 투입했다 그래가 재료부라고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반죽 상태는 현재 공정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제공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제공품. 현재 공정 과정에 있다. 제공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빵을 갖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완성된 빵은 제품이란 말이야. 제품이다. 이게 바로 왜 되느냐? 바로 원가회계는 이 재료부, 제공품부, 제품부라는 3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걸 한 번 더 앞쪽에 얘기했지만 상기를 해야 된다. 왜? 비교적 이 원가 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비전공 학생분들이 이 앞부분을 많이 듣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런 과정. 즉 밀가루를 반죽해가 빵을 만드네. 아까 당장 물건 사왔을 때는 상품이라 불러. 여기는 요것만 가지고도 얘기해. A에다 B를 다 C를 빼면 원가, 원가와 D를 비교하면 이익. 이게 재무회계 쪽에 상품을 배우듯이 우리 원가 회계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든다는 얘기가 이렇게 돼도,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 제공품과 여러분들이 어디 되느냐, 분품을 갖다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제공품은 어디 되느냐, 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밀가루 반죽을 갖다 팔 수는 없지. 셀링이 불가능하다. 그럼 바로 제공품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분품은 타이어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타이어는 분품입니다. 그러나 팔 수가 있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하죠. 셀링이 가능하다. 그럼 뭐가 되느냐, 분품과 제공품의 차이를 얘기하라고 할 때 바로 팔 수 있나 팔 수 없다. 이것만 여러분 유념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는 밀가루로부터 바로 완성된 빵까지 간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요 앞에 이제 요 도표를 조금만 하나 더 기법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빼고 뭐 재고 조사는 이렇게 한다 그러는 얘기를 했으니까 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넓힌다면 바로 진열대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상품을 갖다가 여기 올리면 이때부터는 상품이 되는 겁니다. 남에게 사와서 팔 때도 상품. 만약에 자기가 물건 만들어가 진열대에 올려놓으면 이건 뭐가 되느냐? 상품이 된다. 그러면 상품이 되기 전에 요 3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제조의 원가 흐름이라고 말한다. 근데 이 원가 흐름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밀가루 재료가 투입이 된단 말이야. 그럼 밀가루가 진짜 이번에 얼마 투입했니? 밀가루 반죽이 어떻게 됐니? 완성된 빵이 어떻게 돼가 진열대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지?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맨 먼저 우리가 봤을 때 뭐냐 그럼 밀가루를 볼 때도 밀가루도 역시 3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기초, 여기 매입, 여기가 매출, 여기가 뭐가 되느냐? 기말. 이렇게 우리가 놓자 말이에요. 밀가루. 이 밀가루 재료부라고 얘기한다. 재료부도 앞에 배웠던 바로 상품 계정에 A에다 B를 다 C를 빼면 원가다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도입해줘라 이거죠. 기초, 매입, 기말. 그럼 여기 뭐가 되느냐? 투입된 재료원가. 투입된 이번에 재료원가를 구하라 그럴 때 앞에 배웠던 요거 A에다 B를 다여 C를 뺀데, 요걸 그대로 A에다 B를 다여 C를 뺀데, 그럼 이거 뭐냐? 재료부에서 원가가 산정이 됩니다. 재료부에서 뭐가 되느냐? 총 단계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제조된 원가를 뭐냐? 집계해준다. 밀가루가 어느 정도 재료부에 집계가 되느냐? 그 집계를 해줘. 뭐를? 투입된 재료의 원가를 집계하라. 어디에서? 시스템은 A에다가 B를 다하여 C를 빼면 바로 투입된 재료 원가.
요거 두 개다. 요거 빼면 요거 투입된 재료 원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 앞에 배웠던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대 하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건 OT 할 때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죠. 왜? 비전공 학생분의 경우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투입된 재료 원가가 되고, 이제 이 위에도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여기는 없지만 노무비, 노동력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제조 원가.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제조에 대한 원가, 제조에 대한 뭐가 재료비, 제조 간접비라고 해야 되죠. 제조 간접비. 예를 들어 제조 간접비는 어떠냐? 직접이 아니라 제조 간접비의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들어가느냐? 전기세, 물세, 그다음 또 여러 가지 뭐 수선비, 제조 간접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부와 노무비는 쭉 계산을 합니다. 제조 간접비도 쭉 계산합니다. 계산한 걸 어디에다? 바로 제공품 계정인 여기다 였는데, 제공품 속에 봐요. 여기 기초란 말이야. 투입된 재료 원가 여기 들어가. 자, 여기 들어가고, 요 농무비도 여기 들어가, 제조 간접비도 여기 들어가, 여기 B특이란 말이야. B. 투입된 걸 전부 다 여기요. 투입된 재료 원가는 A에다 B를 다 C를 빼면 요거. 농무비는 뭐 그럴 필요 없이 계산해가요. 제조 간접비도 계산해가요. 그럼 여기 뭐가 되느냐? A택이고 요게 B란 말이야. 그럼 그 말을 갖다 여기 C를 놓으면 여기서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결정이 된다. 이게 바로 왜 됩니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제조 원가가 바로 제조 원가. 투입된 소위 아까는 투입된 재료 원가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제조 원가가 왜 되느냐? 결정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왜 되느냐? 제품 쪽에 가서 역시 기초가 있고 이 제조 원가 여기 B에 와. 이 계산하니까. 여기 C를 갖다 우리가 빼면 뭐가 되느냐? 바로 진열대 올라간.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세 번째. 진열대에 올려놓은 상품의 매출의 원가. 팔아야 할 상품의 매출의 원가가 어디에서 나오죠?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이거죠. 진열대 올려놓을 매출의 원가, 상품의 원가가 얼마다? 여기 나옵니다. 투입된 재료 원가를 집계하라. 여기서 했죠. 밀가루를 투입했는 거. 다음에 여기 제공품 속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인가를 결정하라. 제조 원가를 결정해서 여기요. 여기면 매출의 원가가 얼마인가를 결정해서 진열되어 있는 상품의 내용을 알게 되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투입된 재료 원가를 집계하라. 집계를 해줘요. 집계. 여기는 바로 제조 원가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결정하라. 제조 원가 결정해. 그럼 여기 뭐가 되느냐? 상품의 매출 원가를 갖다 산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집결산이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집결산, 집계, 결정. 여기 뭐가 되죠? 산정. 앞자만 따라 집결산 과정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를 하는, 소위 말해서 원가 회계를 따질 때 우리가 잡아줘야 할 내용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짧게 제가 좁은 공간에 했지만 재료의 A, B, C 투입된 재료 원가, 그다음 제공품의 A, B, 요 B에 간단 말이에요. 요것도 전부 다가 C, 그럼 이건 제조 원가. 여기 제품에 가서 A, B, C 역시 상품, 진열되어 있는 상품의 원가가 얼마인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흐름을 이쪽과 이쪽을 같이 하며 집결산 이 과정을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다음 단계를 위하여 집계하고, 다음 단계를 위하여 결정하고, 다음 단계를 위하여 산정해서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 원가가 얼마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집결산 과정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며, 이제 단기 총 제조 원가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어떻게 우리가 제조 원가가 집계가 되느냐.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제조 원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그림을 지웁니다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항상 바로 밀가루를 반죽하여 빵을 만든다. 밀가루 재료부, 밀가루 반죽 제공품, 완성된 빵 제품. 그리고 진열대에 올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외국의 남에게 사온 상품이나 똑같이 자기 진열대 올라갔을 때 상품이라 부른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하며 여러분들 집결산 밀가루 반죽에서 빵을 만든다 하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잘 알아두며 앞에서 배웠던 상품 계정에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다 하는 이야기를 이 원가 회계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재료부부터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그 다음에 제공품도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그 다음에 제품도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이런 원가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어디에 되느냐, 이야기가 쉬워진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여기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단계의 총 제조 원가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바로 우리가 집계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단계 총 제조 원가는 집결산할 때 집계를 하자. 그다음에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결정을 하자. 마지막에 여기 뭐가 되느냐, 매출의 원가, 진열대 위에 있는 상품에 뭐가 되느냐, 팔아야 할 원가. 이건 뭐라 그러냐, 우리가 봤을 때 산정이라 불러준다. 먼저 요거부터 아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앞자만 따서 집결산이라고 불러주면 된다. 집결산이다. 집계를 하고 결정을 하고 산정을 해서 진열대 위에 올라간 상품, 남에게 사온 것도 상품이 되죠. 진열대 올라간 마지막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가는 거, 요것도 상품이 되죠. 요거의 원가가 얼마인가를 산정해 준다 하는 이야기를 연결하는 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제조 원가에 아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죠. 그럼 이제 의미부터 우리가 살펴본다면 의미가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바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투입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투입된 제조 원가, 투입된 재료, 예를 들어 재료, 노무비, 그다음 뭐가 되죠?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세 가지를 투입한 금액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집계를 해준다. 재료비가 총 얼마 들어갔다. 노무비는 이건 T를 안 그려도 연간 어디에 되느냐, 그냥 좌표 위에 우리가 쭉쭉쭉 계산하는 거죠. 제조 간접비도 역시 T를 안 그려도 된다. 재료비만 여러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가 되죠? 아까 제가 표를 가지고 말을 했죠. 바로 재료비만 뭐가 되느냐, T가 들어간다. 재료비가 어떻게 되죠? 요 재료비가 여기 기초, 여기 매입, 요게 A고 요게 B란 말이야. 기말, C. 요걸 하면 요게 산정된 거.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는 거. 예를 들어 기초가 100이다. A 100이 어디 되느냐, 1000이다. 물론 뭐 빼고 계산입니다. 여기 200이다. 그럼 어디 되죠? 요거 더하여 요거 뺀 거. 요거 더하면 1100, 요거니까 900이네. 900이 뭐가 되죠? 투입된 재료비에 투입된 재료. 즉 제공품으로 넘어갈. 다음에 제공품이 요거 나오죠? 제공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제공품에 넘어가야 할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물론 기초 제공품 넘어가고 요 B에 요게 들어가 있대. 또 900이 여기가. 여기 뭐가 되죠? 이 재료비에서 집계가 된다. 그럼 여기 이제 노무비라든가 여기에 제조 간접비는 어디 되죠? 계산해서 여기 이어줘란 말이야. 여기 B야. B 이어줘. 요거는 T를 그리지만 나머지 여기에 노무비나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조 간접비는 굳이 우리가 T를 그릴 필요가 없다 이거지. T를 그릴 필요 없이 계산해서 여기 넣고 계산해서 여기 넣으면 B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기말의 제공을 갖다 우리가 나중 계산을 C 한다면 여기서 뭐가 되죠? 두 번째 단계인 제조원가, 제품 제조원가가 결정이 돼요. 여기 오면 여기 BT이란 말이에요. 결정이 된다. 그럼 여기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팔아야 할 소위 제조원가
제품의 제조 원가. 제품의 제조 원가가 이해되느냐 그럼 바로 아까 말했지만 바로 뭐가 된다 그랬죠? 집계가 되고 결정이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품란에 가면 여기 A, 여기 이제 어디에 되느냐 B로 간다 말이야. B. 여기 C를 갖다 우리가 하라. 그럼 이게 팔아야 할 매출의 원가가 나와. 매출의 원가. 매출의 원가가 나온다. 마치 여기에 어디 진열대에 이제 올리면 상품을 사왔을 때 바로 여기 오지. 근데 여기는 제품은 이제 진열대 올라가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느냐? 상품이 된단 말이야. 여기 올렸을 때 이게 원가가 얼마냐가 산정이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집계, 여기는 결정, 여기는 산정. 이걸 우리가 부르는 거 요거 집계. 여기는 뭐가 돼? 결정. 그죠? 여기는 뭐가 되죠? 산정. 약자를 따서 집, 결, 산이라 불러준다. 이걸 이해를 확실하게 해주며 원가 회계 쪽을 들어가야 또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나중에 중급회계 가면 뭐 이런 자세한 얘기를 안 해요. 바로 들어가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되구나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자, 직접 재료비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다. 요만 우리가 반영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쓰여지는 재료비만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바로 뭐가 되죠? 그렇죠. 집계가 된다. 근데 직접 노무비는 T는 필요 없어. 계산하지 뭐 장부 속에서 노무비가 이건 얼마 들어갔네? 굳이 여기서 어디에다 이런 걸 갖다가 T를 그리지 않아도 돼.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그대로 계산만 해가 여기 이어주면 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가 돼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다 우리가 투입해서 넣으면 되고, 제조간접비, 오버헤드 코스트.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에 보면 잘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공장 건물이나 임차료나 감가상각비나 보험료나 그다음에 재산세나 수선비나 전력비나 생산자 감독자 이런 걸 쭉 줄을 거면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오버헤드 코스트, 제조간접비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까지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다 이거지. 여기까지가 되면 뭐가 되느냐? 일단 투입된 재료 원가는 여기 산정내가 이거 넘어간다. 그럼 이제 다음에 왜 되죠? 이 제공품부 속에서 기초 여기는 A, B, C를 계산해가 여기 오고 요건 그대로 계산해가 여기 온다 그랬죠? 왔단 말이에요. 집계가 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공품 쪽에서 이제 우리가 또 따져주는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요걸 갖다 흐름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정리한다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데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기초가 되고 매입이 되고 여기 기말이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재료비는 이렇게 T를 그리며 따져줘요. 그러나 노무비나 제조 간접비 요거 우리 일반적으로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하여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직접 재료란 말을 쓰죠. 다음에 이 B와 C를 결합해서 우리는 가공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며 바로 여기에서 재료비에서 A, B, C를 빼면 바로 투입된 재료 원가가 여기 나오더라. 그럼 노무비나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굳이 A, B, C를 따지지 않더라도 장부에서 이번 기계에 얼마냐를 우리가 산정해주면 노무비가 들어가고 제조 간접비가 여기 들어가면 이제 그럼 그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원가가 다 잡혀졌다. 그럼 A에다가 요 B를 갖다가 요 C를 빼면 뭐가 되느냐? 제품 제조 원가가 결정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제품 제조 원가를 또 제품이 와서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이게 뭐냐? 진열대 있는 상품의 매출의 원가로 산정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집결산의 과정을 우리가 잡고 D폼이 나와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 항상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면 매출의 원가까지가 나온다는 이야기, 앞에 얘기했던 내용을 연결하며 여러분들 책을 94페이지까지 흐름을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와 제조 원가 명세서를 우리가 비교하자.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뭐를 우리가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건 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상품을 취급했어요. 상품을 취급하면 상품에 뭐가 되냐? 매매 이익을 갖다 이야기하는 상매이익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원가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재무회계다. 재무회계는 이렇게 했다 이거죠. 무슨 계정을? 상품 계정 속에서 상품 매매 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다 이거지. 근데 많아요. 제조 원가 명세서는 뭐가 들었냐? 제품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상품은 남에게 만든 물건을 우리가 가져와서 판다라고 얘기하고 어디에서? 재무회계에서 취급했다면 이 제품의 제조 원가에서 뭐가 되느냐? 제조 원가 명세서가 나와서 바로 지진열 때 있는 상품 만들어 파는 원가가 얼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원가 회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원가 회계 속에서 바로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냐? 바로 제품 제조 원가, 제품의 제조 원가, 제품의 제조 원가가 되는데 이 제조 원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서 세 단계.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재료부에서 뭐를? 그렇죠. 바로 투입된 재료 원가를. 제공품에서 뭐죠? 제품 제조 원가를. 그리고 제품에서는 바로 매출의 원가를 우리가 하듯이 이거는 제조 원가를 그래서 원가 명세서에서 원가 회계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 여러분하고 책을 보면 95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상기업의 경우 바로 위에 포괄손익계산서를 얘기합니다. 매출액이 얼마, 매출의 원가, 매출 원가는 A에다가 A가 기초상품입니다. 당기 매입액이 B입니다. A에서 B를 다 C를 빼니까 매출의 원가가 나온다. 그러면 그제 차이가 총 매출 이익이 되고 그다음 판매비 관리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하는 거. 단 그 사이에 바로 여러분들 매출 원가하고 나왔죠. 이 표가 쭉 나왔는데 이쪽에 매출의 원가 나왔죠. 매출의 원가. 매출의 원가 속에 기초재고 옆에 A, 그 다음 옆에 뭐가 된 상품 매입액 옆에 B, 그 다음 여기 쭉쭉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됐냐 기말의 제품 C. 요 A, B, C를 넣으면 A에다 B를 다 C를 빼니까 원가가 되네. 바로 나온 게 매출 총이익이 나올 수 있다 하는 데서 옆에 표시를 해두면 여러분들 훨씬 더 상기업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조 원가는 보세요. 매출액, 매출 원가에서 기초재고 옆에 A,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옆에 B, 기말 제품 옆에 C. 이거 뭐죠? A, B, C지. A, B, C지. 그래서 제조 원가 옆에도 우리가 보다시피 제조 원가 옆에서도 우리가 뭐가 되느냐? 바로 표를 본다면 조금 순서를 선생님이 이쪽에 하죠. 자, 제조 여기 상매이익이 있고 이쪽에 하면 좋은데 여기 좁으니까 제조기업회가 나오죠. 제조기업도 우리가 보자 말이야. 매출액이 나오고 그다음 매출의 원가가 나오고 기초재고 A, 단기 매입액 B, 개가 나오죠. A, B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기말재고 옆에 C. 그러면 A에다 B를 다 C를 빼면 뭐가 되느냐? 원가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 판매비 관리비, 영업이익 하면 된다. 상매이익에서. 그럼 바로 어디에서? 재무회계에서. 그 다음에 제조에는 뭐가 되죠? 이건 원가 회계에서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제조 원가 명세서를 보세요. 자, 직접 재료비가 나오죠? 직접 재료비도 A에서 B를 다 C를 빼면 원가. 직접 재료비에도 기본금, 수당, 이유는 뭐 A, B, C가 없죠? 제조 간접비도 A, B, C가 없이 감가상각비, 동료비, 보험료, 수선비가 다 나오죠? 그럼 전부 합하면 총 제조 원가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기초 제공품에 보내라. 그럼 제공품에서 기말 제공을 갖다가 해야 되냐? 빼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온다. 그것도 기초 제공 옆에 A, 그 다음 단기 총 매입액이 뭐가 되냐? B, 기말 제공 옆에 C, 마지막 3, 4, 5에 옆에 A, B, C를 적어주면 5 옆에는 B, 4 옆에는 5 옆에는 A, 4 옆에는 B, 그리고 얘들은 기말 제공 6 옆에는 C를 빼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원가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얼마의 바로 내용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핵심은 제조 원가 명세서는 하나의 재무제표의 부속 명세서다. 그래서 제품계 계정의 변동을 요약한 거다 하는 말을 여러분들 박스를 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조 원가 명세서는 박스, 재무제표의 부속 명세서 쓸 것이에요. 제공품 계정의 변동사항을 요약한 거다 할 때 제공품 계정 박스, 변동사항의 줄,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며 나가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우리가 따져줘야 할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야 될 이야기는 재료비부터 우리가 보자 이거죠. 재료비. 제조 원가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는 이게 처리를부터 보죠. 맨 먼저 뭐냐? 직접 재료비가 나옵니다.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농무비가 나오죠. 제조 간접비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단기 제조의 원가와 매출 원가가 이제 나온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볍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정리를 해주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같이 본다면은 맨 먼저 직접 재료비가 나오죠. 직접 재료비다. 그럼 직접 재료비는 어떻게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느냐 하는데 만약에 재료를 우리가 원가를 사왔다. 직접 재료비 속에서 우리가 보죠. 뭐가 됐냐? 구입해왔다. 원재료. 여러분들 XXX 되겠죠? 그 다음 뒤번째 만약에 뭐 외상으로 가져왔다면 매입 채무. 만약 예를 들어서 현찰을 줬다면 현찰. 뭐가 되느냐? 구입을 해왔을 때 분계다. 원재료를 구입해왔죠. 그다음 이 원재료를 구입이 다음에 사용을 했다. 사용할 때는 어디 되죠? 원재료가 날아가지. 원재료가 날아간다면 원재료가 없어졌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러분 원재료 다음이 제공품이지. 제공품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분계하면 구입했을 때, 사용했을 때 분계가 재료비에서 직접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재료를 사왔을 때 여기 매입의 원가로 빼주고 그 다음에 원재료를 없애라. 그리고 뭐가 되느냐? 제공품 계정으로 넘어가라. 이게 직접 재료비의 처리 방법이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농비를 줬다 그럴 때 이제 쭉 중간에 보면 농비를 주면 뭐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죠. 자, 농비를 줬습니다. 농비를 줬어. XXX 하죠. 그다음에 이걸 현금을 주든지 현금 줬으면 현금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금이 아니라 안 줬다, 못 줬다 그럼 미지급 임금이 되겠지. 이랬다가 나중에 이걸 갖다 농무비가 왜 되느냐? 농무비가 이제 만약에 대치가 된다 이럴 땐 농무비를 없애라. 없애죠. 없애고 이게 어디로 가느냐? 제공품으로 가라. 제공품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줬을 때, 그리고 이제 처리할 때 이 두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조 간접비는 여러 가지 제조에 관련된 간접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에 이렇게 쭉 보면 맨 먼저 수선비다. 그 다음에 수선비는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감가상각비. 그럼 감가상각 누계, 전력비는 미지급 비용으로 놓죠. 이렇게 해가 계산을 해요. 제조 간접비는 전부 다 한 단계를 더 거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전부 다 뭐가?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전력비를 반대쪽에 놓으면 없애며 제조간접비라고 적어주죠. 그리고 이제 제조간접비를 대체할 때는 제조간접비를 없애며 제공품. 단 제조간접비만은 몇 단계? 그렇죠. 세 단계를 거친다. 보통 두 단계인데 여기만은 세 단계를 거쳐서 제조간접비를 모아가 보낸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제공품이 되면 이제 제공품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제공품은 어디 되죠? 이제 세 번째 요구란 말이에요. 제공품에서 어디 되느냐? 제품으로 가는 거죠. 제공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고 여기 어디로 가느냐? 제품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제품에 넘어가고 제품에서 어디 되죠? 그렇죠. 제품을 없애며 매출의 원가로 간다. 이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매출의 원가로 간다. 뭐 여러분들이 대다수 흐름을 보면 무슨 말인가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가의 흐름을 단지 분계까지도 이해되죠. 구입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매입 채무. 나중에 사용하면 원재료 없애고 제공품. 직접 농무비도 농무비 현금, 농무비를 없애고 제공품. 그럼 제공품은 단 제조간접비를 한 단계 종합으로 해준다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품이나 또는 이제 원가를 제품에 보내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가 되며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개별 원가가 앞에 원가의 흐름을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살펴봤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원가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붕괴 내용을 우리 책 속에 있는 이야기와 더불어 흐름을 정확하게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흐름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개별이냐, 종합이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개별 원가, 종합 원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용이 뭐가 되냐. 세 가지로 우리가 분리되는데, 이런 세 가지 과정에서 종합 원가가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계별로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세 단계. 세 단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며, 이제 개별 원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 원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를 우리가 따져라 이럴 때 개별은 하나하나 낱개를 우리가 낱개를 계산할 수 있다. 하나하나 낱개 계산한다. 근데 종합은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하나 낱개가 아니라 전체를 구해서 개수로 나눠주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개별 원가, 종합 원가는 하나하나 낱개로 구분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낱개로 하고, 만약 안 될 때는 전체로 해가지고 얘들은 개수를 구분하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결합 원가. 여기는 뒤에 가서 우리가 배웁니다. 결합 원가다 그런 이야기는 결합은 서로가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 한 마리를 잡는다 이럴 때 좀 죄송합니다만 축산에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우리가 정육점에 보낸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그럼 소 한 마리를 잡았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기가 나오고 뼈가 나온단 말이야. 뼈. 이 내용을 갖다 우리가 쭉 요까지를 갖다 우리가 분리한다 그래가 분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분기점이 될 때까지는 어떠냐? 가치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죠. 가치.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뭐가 들어냐? 종합하고 같다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때를 우리는 결합되어서 소로부터 시작해서 분기점까지 든 거 같이 결합해서 해야 되느냐? 이 결합 원가라. 결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가죽이나 고기나 뼈가 일종의 결합되면서 결합이 돼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럼 든 비용이다 이거죠. 결합되면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란 거예요.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가죽에다가 이제 가서 플러스 알파, 고기 옆에 가서 베타, 여기 옆에 가서 감마 이런 활동을 하면 이건 개별이란 말이에요. 그럼 알파를 갖다 우리가 대주면 된다. 그러나 가죽이나 예를 들어 고기나 뼈까지 만들 때까지 같이 결합해서 그는 원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세 가지 종류, DV는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